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여러분들 펴시고 저번 시간에 서정갈래에 따라 시대별로 서정갈래가 어떻게 변했는지 수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42페이지 서경별곡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 자, 페이지 142페이지 펴시고 서경별곡 준비해 주십시오, 학생들. 142페이지 서경별곡입니다. 자, 서경별곡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경별곡 작자 미상되어 있는데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고려소교라고도 하고요. 예, 고려소교, 고려가요 계열의 서경별곡입니다. 자, 자, 한번 읽기 전에 서경별곡이니까 서경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서경이 뭐냐면 지금의 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평양. 그래서 평양은 고구려 시대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어, 고려 시대에 제일 발달한 도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의 서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경별곡 아마 서경 지역, 그러니까 그 평양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노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서경별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위 듀어렁성 다링디리 닭곤디 아질과 닭곤디 소성경 고유의 말은 위 두어렁성 다링디리. 자, 앞에 두 개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뭘 배웠냐면 고려가요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고려가요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고려가요를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죠? 바로 이런 아질가와 같은 여음구입니다. 그리고 또 여음구가 나오는데 위 두어령성 다림들이 이런 게 바로 여음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여음구가 왜 생겼는지 배웠을 겁니다. 이야기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그 현대어프리가 나오는데 아질가의 악률에 맞추기 위한 여음구라 그랬는데 바로 여음구는 음을 맞추기에 넣은 별뜻 없는 구절을 바로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자가 비는 걸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여러분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힙합 같은 것도 뭐 요 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왜 박자를 맞춰야 했느냐면 이게 고려가요가 어떻게 성립된 장르인지를 여러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현대시대 악공들이 나오죠, 그죠? 뭐 세션맨이라고도 하는데 악기 연주해주는 사람들. 자, 근데 옛날에 악공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들. 그런데 고려가요가 이 악공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유행했었던 시중에 떠돌던 노래들을 바로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떠돌던 노래들을 엄청 많았겠죠, 그죠? 엄청 많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16개 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시중에 평민들이 즐겁게 불렀던 고려가요가 엄청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노래들을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기록을 안 했어요, 다. 기록을 안 하고 어, 그냥 노래로 치부하고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기록을 했던가 아니면 문학가들이 이게 문학적 가치가 있어서 기록을 했었던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에 남았느냐 하면 악공들이 궁중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로 이런 레파토리 그거 뭐고 그 고려 시중에 이런 노래들이 떠돌더라.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다음에 임금님이랑 신하들 연회할 때 그때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 노래 틀면서 즐기면 참 좋겠더라. 이러면서 민간의 노래를 궁중 연주에 쓰기 위해서 갖고 오면서 뭐가 생겨버렸냐면 바로 여음구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민간 노래랑 궁중의 노래랑 박자가 달랐거든요. 노래하다가 민간의 노래로 가사를 치다가 보니까 뭐가 안 맞냐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갑자기
멈춰 있다가 다시 노래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질간이 위두어령성 다링디르라는 그런 여음구를 넣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려 시대 때 이렇게 악공들끼리 야 이거 알아둬라, 야 악공 신입 들어왔나, 그 좀 이따가 술자리 할 거면 이 석영 별곡 알아둬야 된대, 이런 식으로 대대손손 전해지다가 결국 기록은 언제 됐느냐면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그 한글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으니까 내려오던 서기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가능하네 이러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게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려 시대가 좀 자유분방한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기록하기 어렵다, 혹은 이건 좀 너무 야한데, 이건 좀 너무 방탕한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버렸냐면 다 검열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게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음군은 고려가요에 그 고려가요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연관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보면 아질가가 여음구라는 거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학생들 그 그 고전시가 하다 보면 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자, 그러니까 음보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 많은데, 음보 매길 때, 음보를 확인할 때 여음구는 빼고 셉니다. 그래서 박자 맞출 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3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3음보가 우세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사실 음보는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쌤도 또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현대어풀이가 있는데요. 부록 323페이지에 현대어풀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니면 옆에 써가면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어, 해석 버전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험 나와도 이거 원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중세국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좀 해석이랑 옆에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해서 그냥 예쁘게 써놓으면 아마 시험 칠 때 기억 다 날 겁니다. 자, 서경이 아재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 여기서 말하는 서경은 바로 그 서경은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이 서울이지만 지금도 서울은 살기 좋죠, 그죠? 그래서 평양이 살기 좋은 서울이지만, 그리고 또 닭곤디, 그 다음에 가보면 위두어렁성 두렁 달인 여음군데 아마 악기 소리를 흉내낸 소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음군은 뜻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가면 닭곤디 아실까, 닭곤디 소성경 괴함하는 닦은 곳, 소성경,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여기서 아마 닦았다는 이야기는 임가의 사랑을 닦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경이 서울이면서도, 그리고 이 서경, 평양이 임가의 사랑을 닦은 곳이지만, 여기서 괴다는 말은 그 사랑하다는 말이 옛말이거든요. 그래서 서경이 이렇게 평양이 이렇게 좋지만은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여희물은, 여기서 여희다는 말은 이별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별함으로 질삼배 버리시고, 이별할 바에야 질삼배, 길쌈하는 것과 배를 버리고, 여기서 질삼배는 동그라미 쳐놓고 생계수단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생계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삼배는 생계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쌈과 배, 혹은 길쌈하던 배로 보면 되겠는데, 내가 임과 이별할 밖에야 내 생계수단이 평양에 있죠, 그죠? 평양에 있는 생계수단을 버리라고라도 괴실한 뒤, 괴다는 말 아까 그 사랑한단 말이었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별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별 상황인데 이미 아마 날 두고 떠나려는가 봐요. 그래서 평양이 서울이지만, 그리고 이 평양이 우리 사랑 닦은 곳이지만, 이별할 밖에야 내 생계수단을 버리고서라도 나는 임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날 버리고 갈 밖에야 나는 다 버리고
이 평양도 버리고 내 생계수단 다 버리고 쫓아갈 거라는 그런 사랑을 이별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미 날 사랑해 주신다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3페이지 갑니다.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 보면 자, 143페이지 가보면 위에다가 뭐라 썼냐면 구슬노래라고 써놓으십시오. 서경별곡 이연은 구슬노래라고도 합니다. 구슬노래. 구슬이 바위에 끼신들 뭐 이 노래 구슬노래. 구슬노래. 왜 구슬노래를 한다면 이게 다른 고려 가요에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쌤 그럼 이 노래 파트가 다른 노래도 다른 고려 가요에도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 진짜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경별곡 이연에도 이 구슬 노래가 나오고 뒤에 가보면 배우겠지만 정석가 6년에도 이 노래가 등장합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아마 역사가들이나 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구슬 노래가 너무 고려시대 때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소년단급 국민 노래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국민 노래가 이런 국민 고려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인기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들어갔냐면 사랑 노래다. 사랑 노래면 구슬 노래라면 딱이겠네. 너도 구슬 노래 좋아하지? 나도 구슬 노래 좋아하지? 다 좋아하니까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경벌곡에 구슬 노래가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경별곡 이연이 원래 구슬 노래 원조인지 정석가가 원조인지 아니면 구슬 노래라는 노래가 따로 있었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기틴들 아질가 기틴들 그치리까 나는 자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임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과의 관계가 구슬이라면 요거 표현법은 뭐죠? 은유법이죠. 그죠? A는 B, A는 B, 은유법.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띄어진다면 바위는 임과의 사랑을 막는 고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은유법. 자, 그런데 뭘 생각하면 되시냐면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걸이나 팔찌를 생각하면 되시겠는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깨어진들 안에 있는 끈이 바위에 떨어져서 끊어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밑에 뭐라 했냐면 기틴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나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끈은 바로 사랑이나 믿음, 임과의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은유법이죠, 그죠? 그래서 화자가 뭐라느냐면 그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들 거기 그 구슬을 꿰고 있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인연은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임과의 인연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랑에 대해 다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치리까? 그치겠습니까? 바로 서리법입니다. 쌤, 서리법 알죠? 그죠? 서리법은 바로 뭐냐면 알면서 물어보는 척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게 서리법입니다. 그치리까?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봤으니까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서리법에 제일 좋은 게 뭐, 야니 바보가 이런 걸로 될 수 있습니다. 바보 아니죠, 그죠? 이 진짜 국가 공인 인증 그 장애 판정 받았니?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보면 되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 나지한 니 진짜 바보도 아닌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나오죠. 그죠? 이것도 염구입니다. 염구. 그래서 박자를 보시면 구슬의 바위에 디신들 했는데 기닌들 그치리까 했는데 한 박자가 부족해서 요거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나 또 나오는데 요것도 염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지문애를 아질가 지문애를 외우곰 여신들. 그래서 지문이 무슨 뜻이냐면 천년입니다. 지문이 천이고 해가 더했으니까 천년이죠. 그죠? 천년을 외우고 외로이 여신들 살아간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연은 바로 구슬 노래를 하는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
파트다. 자, 근데 3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년 가면 3년 가면 완전 화자의 태도가 변해버리게 됩니다. 1년에서는 뭐 이별에 가슴 아파하고 뭐 우리는 1000년 가도 안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3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망이 드러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아질가 배내어 놓은다 사공아 내각시 아질가 내각시 럼난지 몰라서 넓이에 연준다 사공아. 갑자기 누구 욕을 하냐면 난데없이 사공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은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실 건데, 평양이 끼고 있는 강이 바로 대동강입니다. 평양이 끼고 있는 강이 대동강. 옛날부터 강 주변은 비옥했기 때문에 거대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었는데요. 평양 또한 대동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강쯤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아질까 배 내어 놓은다 성어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사공은 대동강을 연이는 사공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공은 뭐가 된 사람이냐면 그 화자의 원망이 되는 대상이 바로 사공입니다. 사공은 옛날부터 그 돈 받고 배 태워주는 게 바로 사공이었죠. 그렇죠? 사공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화를 갑자기 사공한테 냅니다. 왜냐하면 사공이 물 태워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님을 태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놓냐 사공아. 네가 배를 안 내어놓았으면 우리님도 평양 떠나지 못하고 나랑 살 건데 왜 배를 내어놓느냐. 3년에 가면 갑자기 사공 아내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사공 아내 욕을 또 해야 됩니다. 내각시 럼난지 몰라서 내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배에 널배에 연진다 사공아. 내 님을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그러니까 니각시는 우리님 배 태우러 갔었을 때 니 집 비우면 바람 필 게 뻔한데 왜 배를 태워놓았느냐 사공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널배에 연진다 사공아. 어떻게 보는 사람들도 있냐면 그래서 차마 임한테 욕은 못하고 사공과 사공 마누라를 욕해서 그 원망을 드러내는 그런 파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동강 건너편 꼬질려. 고질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거 꽃이란 뜻인데요. 대공강 건너편의 꽃을 마지막에 보면 배 타들면 거꾸리이다 나는. 내님은 대동강을 건너자마자 새로운 꽃을 바로 꺾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임과의 인연이 1000년이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미 평양을 떠나면 건너편 꽃을 꺾으리라는 걸 화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의미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이 서경을 떠나면 화자는 새 사람 만날 거라 이야기죠. 그래서 건너편 꽃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건 뭘 상징하냐면 바로 그 새롭게 만날 임가의 새로운 나를 버리고 만날 새 사람을 바로 꽃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여자든 새로운 남자든 이 임은 대동강을 건너면 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찾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화자가 1년에 보면 다 버리고 쫓아간다는 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서경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과 달리 3년에서 원망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매우 잘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은 뭐의 특징이냐면 고려시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적어 놓습니다. 서경별곡의 특징 정지하고 자, 적극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 적어 놓으시고 자, 고려가요의 특징인데요. 고려가요를 보면 확실히 조선시대 시가들보다 확실히 적극적이고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작자층이 바로 평민층이어서 그들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연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픈 사랑, 원망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서경교우 보면 요 세 가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문교율법 고전시가 하면 뭐 사음본이 사문본이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서경별곡 사문보라는 거. 그래서 고려가요. 안 외웠는데 고려가요 나왔다. 그럼 사문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음보가 드물거든요.
한 개가 두 개밖에 없나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후렴구랑 여음구 요거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쌤 갑자기 후렴구는 뭔데요? 라고 하는데 위 두어령성 디링디리 요게 여음구기도 하면서 후렴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마다 나오거든요. 행이 끝남 나오고 행이 끝남 나오고 이래서 후렴구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비유법과 서리법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 잘 나옵니다. 뭐 꼬질, 뭐 구슬이 길, 뭐 이런 것들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리법도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고려가의 특징 이것도 정지하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평민들의 삶과 정서가 나타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지었고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고요. 그리고 사문보운율 그리고 반복과 병렬의 민족적 특징 요즘에도 유행하는 노래들은 다 반복과 병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요적 특징 그래서 반복자 운영의 민요적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적 특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술 먹고 즐거울 때나 아니면 평민들은 뭐 일할 때나 아니면 뭐 밥질 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복과 병렬이 있어야 흥얼거리기 쉬웠겠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평민 작가 플러스 궁중의 이중 특성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민 작가가 지었던 노래를 궁중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노래 불렀던 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평민 작가와 궁중 연주란. 그래서 서경병 말고 뭐 가실 이런 것들을 보면 연구에 어떤 게 들어가냐, 뭐 임금님 만세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막 가시지 마세요, 뭐 떠나지 마세요 이러다가 임금님 만세 전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 특성, 궁중에서 연주된 것들을 이 기록됐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게 궁중에서 연주된 녀석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 갑자기 난데없는 여음구에서 임금님 찬양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음구는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적었으면 144페이지 펴시고 144페이지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버떡버떡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해보시고 정지해 뒀다가 자, 활동풀이 보건데 자, 1번 질삼배 버리고 울면서 쫓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죠. 그죠? 생계수단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서 싶다는 그런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파트죠. 그죠? 그래서 생계수단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고 싶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뭐 직업 이런 거 다 버리고 서경 다 버리고 임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임과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뭐 은유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구슬과 끈은 뭐 둘 다 사랑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그냥 그 근거 있는 해석이 중요하지 다양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두루뭉실하게 관계다. 끈은 사랑이다. 그리고 바위는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뭐라고도 붙냐면 임에 대해 원망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사공을 대신 원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려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거. 그래서 임에게는 화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임을 강에 건너게 해준 하공을 원망하고 비난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무도화가 나왔는데 공무도화가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공무도화가 나왔는데 왼쪽에 보시면 배경설화가 나오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 없이 해석을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를 보면 자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려 물에 빠져 죽으니 이내 임을 어찌할꼬. 매우 짧죠, 그죠? 그래서 고조선 때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이게 중국 역사가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그 고조선 시대에 있었다더라. 그래서 보시면 백수강부 미친 사람의 아내가 미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자 이를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노래인데 그래서 말렸는데 남편이 강을 건너려 하는데 그걸 말렸는데 결국 남편은 강을 건넜고 물에 빠져 죽으니 거기에 대한 슬픔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담긴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자, 그래서 1년에 보면 공무도화가의 화자는
그거 건너지 말라고 만류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 건너다 빠져 죽은 임이고 한탄하고요. 서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임을 좀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과 대동강. 요거는 간단하죠, 그쵸? 임과 나를 갈라놓는 장소.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정석과 밭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